자, 이 자본구조 이론입니다. 자본구조 이론. 그러니까 자본구조는 뭐냐면 기업이 운영을 할 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이란 개념이 있고 그리고 타인 자본이라는 게 있죠. 자기 자본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기 자본 대표적으로 주식이고요. 타인 자본은 뭐예요?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뭐 여기는 미시 쪽이기 때문에 이걸 막 되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근데 이제 주식은 아시죠? 채권은 우리가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뭐예요? 채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이 정한 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구성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부채 관련 이야기는 뭘 기억해야 돼?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부채를 사용하는 게 좋다 나쁘다? 좋다. 회계학적으로죠. 왜냐면 경제학은 부채든 아니든 다 이자 비용을 처리하지만 우리가 회계학적으로는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비용을 안 쳐주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 얘기에 대한 지금 여기 하는 거고요. 그럼 최적의 자본 구조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 MM 정리가 있는 거죠. MM 정리,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다라는 거예요.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설명은 잔뜩 써 있는데 결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뜬금없이 이제 뭔 정리가 뭐냐? 여러분 에로 린드 정리 기억나요? 한숨 너무 크게 쉬잖아. 에로 린드 정리 기억나? 그게 뭐였냐면 공공재에 대한 부담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공공재가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고 비용이 작으면 그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이거. 알았어, 나중에 펴줘봐요. 집에서 숙제 에로 린드 정리 찾아보기. 에로 린드. 우리 후생경제학의 일정리는 기억나요? 좋았어. 일정리 기억났어. 이정리는 뭐였어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원 배분을 바꾸면 궁극적으로 들어온다. 형평성 얘기한 게 이정리였죠. 파이팅. 봐봐, 벌써 우리가 지금 페이지가 570페이지예요 지금. 세월이 빨라요 지금. 근데 이게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양이 줄어드는 기분이 느낄 거예요. 지금이야. 그래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수업을 완강한 다음에 그 느낌을 한번 가져봐요. 되게 뿌듯한 느낌이 하나 있어요. 뭐냐? 책을 보면 답답해. 여전히 답답할 거야. 한 번 봤으니까. 근데 펼쳐보면 그래 이 얘기는 대충 기억날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 했어. 이거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하는 사람들의 소양구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진짜로. 이 친구 봐봐. 잘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타이밍 늦게 얘기해? 바라다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무사 1차 합격하신 분들 보면 항상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재정학 때문에 처음에 되게 힘들어 하시다가 시험 볼 때쯤 하면 재정학 얘기 잘 안 해.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재정학 너무 어렵다 이러다가 막상 1차 시험 볼 때쯤에서 재정학이 어렵네 이런 얘기 별로 안 한다니까요. 왜? 재정학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붙어요 시험을. 1차를 못 붙어. 왜? 재정학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재정학이 아직도 어렵다는 건 재정학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럼 나머지가 됐을 리가 없잖아요. 재정학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복돼요. 이게 새로운 얘기도 없고 올 것도 없어요. 내가 기출만 완벽하게 풀 수 있다. 그리고 뭐지 저희가 하는 이제 GS 때 좀 응용 문제 같은 거 좀 풀 수 있다. 근데 뭐 대단히 계산 문제가 아니야. 이 재정학을 아직도 막 산수 문제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산수한 적 있어요? 식을 풀어준 건 있지만 계산한 거 거의 없잖아. 앞에 좀 나오다가 조대 좀 나오다가 계산하는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재정학 공부 안 한 친구들은
뭐야 수학이야. 미분이야. 와 막 이런다고요. 우리에게 하는 미분은 뭐밖에 없었어? 루트하고 분수밖에 없다고요. 그것도 못하면 그만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가 있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 거기 조건이 뭐냐면 경영 위험 등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자본 구조만 다른 두 기업의 가치는 항상 같기 때문에 부채 자본 비율의 변화에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야. 자, 밑줄 치고요. 요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기업 가치와 자본 구조는 관련 없어! 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입각하고 있다. 가정이 있죠? 모든 기업의 영업 위험이 동일하다. 자본 조달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두 가지 형태다. 자본시장이 존재한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권과 채권의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파산 비용과 주인, 대리인 문제가 없다. 기업의 내부자, 외부자의 정보 수준 동일하다. 가정이 어마무지하죠? 그죠? 여기 최고의 가정이 뭐예요? 법인세와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가정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잘 나오겠어요? 안 나와. 너무 많아 가정이.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가 뭐라고요? 뭐야? 뭐라 했습니까? 그죠? 기업의 자본 구조와 기업 가치는 관련이 없다. 요거 한 줄 기억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예를 동안 설명이에요. 가정, 부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업 U와 부채 사용 기업 L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부채 자본 비율이죠. 자본 구조와 기업 가치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다. 오늘 좀 사람 이름 많이 나오죠? 스티글리츠, 졸겐슨, 킹과 플러톤, 그죠? 그 다음에 모딜리아니 밀러 이런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U의 이것도 듣고 이해 안 되면 말아도 돼. 어차피 시험 문제 이밖에 안 나오니까. 이가요? 그러면 U가 있는데 여기가 자기 자본이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0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 L 자기 자본이 500이고 부채가 500이죠. 그럼 기업의 자본 구조가 다르죠? 그죠? 그럼 자본 구조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얘는 지금 자기 자산이 100%고 얘는 자기 자본 50, 타인 자본 50 이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두 기업의 영업이익은 100원. 영업이익은 100원이에요. 그럼 100원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100원을 뭐 하겠다는 거야? 이익이 났으니까 거기 보면 조건이 뭐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 배당해야 된다고. 배당. 100원을 배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몇 프로? 이자율이 10%고 이자율은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받을 것이고 이자에 대해서는 부채는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조건을 줬어요. 가정입니다. 그러면 VU, VL 즉 U의 가치가 높은 경우가 되겠죠. U의 가치가 높은 경우. 그러면 U의 가치가 첫 번째가 VU가 얼마래요? 이게 1200원이고 VL이 뭐야?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그죠?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 2번에 기업 A가 기업 U의 지분을 50% 소유하고 있다면 50원의 배당 소득을 받을 수 있지만 그죠? 이를 매각하여 기업 L의 주식 60%와 그죠? 그 다음에 L이 발행한 회사채 60%를 매입한다면 우리가 매년 60원의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잘 봐요. 기업 가치가 지금 여기 얼마야? 1200원이지. 그죠? 그러면
주식을 50% 팔면 얼마 벌어? 600원을 받겠죠. 주식 50% 팔면. 그걸 가지고 여기에 주식을 60% 산다는 것은 500원짜리 주식이니까 기업 가치가 1000이니까 자기 자본 50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얼마 요거 갖고 이제 300원 쪼개는 거지. 300원 쪼개는 거죠. 이렇게 300원. 그러면 500원짜리 300원의 주식 사면 몇 프로 사는 거야? 60% 사는 거고. 부채 500원 중에서 60% 사면 여기서도 얼마? 30원. 여기서도 얼마? 30원. 아니지. 여기서 얼마? 여기 30원이죠. 왜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 두 개 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매년 이 배당금 30원과 이자 30원을 수취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면 영업이익 100원 중에서 여기에 50원 들어갈 거고 여기에 50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0% 가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60% 30원씩 받는다. 그럼 여기 투자하든지 여기 투자하든지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도 그 2번에 기업 유예 주식 70%를 매입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이 써 있어요? 70% 써 있어요? 그럼 설명이 틀린 건 아닌가 보네. 자, 볼게요. 기업, 이번에 나의 경우요. 기업의 L의 가치는, 기업 L은 1200원, 기업 U의 가치는 1000원으로 평가된다. 이 바뀌었어요. 근데 기업 A가 기업 L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면 50원의 배당소득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매각하여 기업 U의 주식 70%를 매입하면 매년 70원의 배당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건 임의로 정한 거니까 넘기시면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거 하나 체크할게요. 자, 결국은 거기 2번 있잖아. 2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복잡하게 하지만 여기 봐요. 이거 복잡하게 하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업 가치와 자본 구조는 관련이 없다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는 건데 더 봐봐요. 거기 보면 UV와 LV가 있으면 지금 만약에 U의 가치가 높다 그러면 어때요? U의 주식을 팔아서 L의 주식을 매도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즉 가치가 높은 쪽을 팔고 가치가 낮은 쪽을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가치가 높아진 쪽에 공급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니 결국 같아지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그 밑에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완전한 자본거래, 차익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다. 즉 기업의 가치는 자본구조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 밑줄이죠. 따라서 경영 위험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본 구조는 기업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거죠.